내가 요리치는 아니니까. 야구공 퀄리티가 높으면 배구 톱스도 퀄리티가 되게. 축구공은 왜 꽃이에요? 축구공은 지금 검색이 흰색이 되고 흰색이 알려지. 맞아. 색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예쁘게 있으니까 그 그림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단순히 그림 그리기 싫어서 이러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비와 비율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은 비라는 것 자체는요 두 수를 비교를 한다라는 거에서 따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두 수를 비교하는 거야. 네. 마치 성적을 비교한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제일 좀 충격적이기는 한데 이거를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 네. 동생이랑 나는 3점 차이가 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 그치? 물론 내가 더 3점이 높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동생이 이번에 골을 넣었는데 걔는 2골을 넣었어. 네. 축구에서 하는데 걔는 2골을 넣고 내가 4골을 넣었어. 네.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하면 2골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아? 그럼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두 개. 2배 차이. 그렇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자, 그러면 그림에 보는 떡꼬치라고 합시다. 소치 맞나요? 선생님 매운 떡꼬치가 됐어요. 그냥 떡꼬치가 아니라 소세지 꼬치 같은데. 소세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지금 떡이 있어요. 떡이 2개씩, 그 다음에 소세지 하나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떡은 6개, 소세지는 몇 개야? 네 네? 개. 소세지 2개,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떡은 소세지보다 4개 더 많다. 반대로 그러면 소세지는 떡보다 4개가 적다. 이렇게 차이로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 그러면 떡은 6개고 소세지는 2개잖아, 그치? 네. 맞아요. 여기가 소세지. 되게 조그맣게 보이네. 그러면 소세지랑 떡이랑 한번 나눠본 거야. 그럼 몇 배 차이나? 세 3배. 그러면 떡은 소세지의 3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소세지는요? 떡에 떡에 나누기 3, 그렇지? 한마디로 3분의 1. 네. 맞아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꼬치수하고 떡, 소세지 이렇게 관계를 좀 찾아볼 건데 꼬치가 1개면 떡이 6개, 소세지는 두 개. 2개. 꼬치가 2개면 떡이 12개, 소세지는 네 개. 4개. 그 다음에 꼬치가 3개면 떡은 18개. 소세지는 6개, 그치? 네. 그 다음에 4개면 24개, 8개 이렇게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네. 그러면 여기 각각 몇 개씩 차이가 나? 지금 곱하기. 아니 몇 개씩 차이가 나? 네. 4개, 8개, 12개, 12개, 16개 차이가 나고 있어, 그치? 네.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관계가 변해요, 안 변해요? 편해요. 변해요, 그쵸? 4개, 8개, 12개, 16개 이렇게씩 관계가, 위아래 관계가 변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 몇 대? 네. 3배 차이나,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그러면 여기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두 양 사이의 관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치?
플러스가 이거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인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 비교할 때 뺄셈으로 비교하겠어? 나눗셈으로 비교하겠어? 그렇지, 나눗셈으로 비교하겠다라는 거 살짝 눈치챌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용한 게 B입니다. 레인이 아니고요. 저기 레인 선생님이 아니시고 레인 티처가 아니고 정말 B 몇 대 몇 이런 것들, 그치? 해볼 수 있어. 구성들이 그렇구나. 어? 보여주라.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봅시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야구 제목만 빼먹어. 이게 무엇일까요? 야구공이 저거 야구공 맞아? 네, 야구공이에요. 야구공하고 축구공이 이렇게 있네, 그치? 네. 맞아. 좀 작은 축구공이네. 야구공은 딱 사이즈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작은데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야구공은 지금 몇 개? 6개. 여섯 개. 축구공은 3개. 3개. 그러면 6 빼기 3이니까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몇 개? 3개 더 3개 더 많다.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6 나누기 3 해보면 2. 그럼 야구공수는 축구공수의 몇 배? 2배. 2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B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레인 아니라고 했어. 내리는 B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B는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함. 우리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것들. 맞아요. 무슨 막 요리법에 약간. 맞아? 이렇게. 경기,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는 하는데. 네. 자주 봤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쵸?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농구 경기를 이겼다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그치? 네. 그 몇 대 몇이 이거야. 이거예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시가 버스가 7대, 비행기가 3대 이렇게 있네.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아마 써있을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이건 읽는 거 가르쳐 줄 거야. 첫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7대 3. 제일 많이 들은 거. 제일 많이 들은 거, 그치? 1번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가지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다 알아요. 근데 첫 번째 거. 맞아. 첫 번째 걸 많이 쓰는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 1번으로 바꿔놔야 돼. 편하게. 우리가 편한 걸로 무조건 바꿔놔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수가 2개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7과 3의 B다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7과 3의 B.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어? 7의 3에 대한 비. 그렇지. 7의 3에 대한 B. 이것도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가 어떤 뜻이냐면 얘가 나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금 풀어줬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7 나누기 3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한 거야? 3분의 7. 근데 우리 보통 수를 비교할 때는 분모를 맞춰놓고 기준을 똑같이 맞춰놓고 분자끼리 비교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 3이 기준이 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에 대한이 3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눗셈 기호 뒤쪽에 배치를 해주면 돼요. 외우는 방법. 그러면 얘가 위치만 박혀 있을 거야. 3에 대한 7의 B. 이것도 뭐야? 3에 대한 7의 B. 이것도 뭐예요? 몇 대 몇이야? 7대 3인 거네. 그치? 에 대한이 어떤 수에 붙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 뒤에 나눗셈 기호 뒤에 붙어 있지. 그치? 네. 맞아? 네. 이거 위치만 잘 맞춰주면 되지.
공부해갖고 오세요. 선생님 그럼 7대 3이나 3대 7은 뜻이 달라요? 당연하지. 왜냐면 7대 3은 7 나누기 3이었고 네. 그럼 3대 7은 뭐겠어요? 3 나누기 3 나누기 7 결과가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네. 자, 거기 콩아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호 땡땡이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기준을 뒤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읽는 방법 좀 익혀봅시다. 네. 문제 1번으로 가서 보자. B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라고 하네.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건 너무 쉽지. 5대 9. 그렇지. 뭐야? 5대 5 대 9. 두 번째 거는 뭐야? 5에 대한 9의 정말? 에 대한이 어떤 수에 붙어야 될까? 잠깐만. 기호 뒤에 있는 아. 애가 붙어야 돼. 그렇지? 네. 이렇게 내려갈게요. 기호 뒤에가 에 대한. 그러면 뭐야? 네. 9에 대한 5의 B. 맞아. 그러면 세 번째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네. 뭐예요? 5의 9에 대한 B. 맞아? 에 대한이 뒤에 붙어 있는 수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에 대한은 무조건 뒤로. 네. 그러면 마지막은 뭐와 뭐의 B? 5와 9의 그렇지. 5와 9의 B. 많이 틀려. 엄청 많이 틀려요. 아. 쌍둥이가 잠시만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공부 확실히 해두세요. 에 대한은 어디? 에 대한은 뒤에 붙어요. 뭐라고? 뒤에. 나누기 뒤에 붙어요. 요 뒤에 수에. 알겠지? 네. 그러면 두 번째 거 뭐야? 첫 번, 이거 어떻게 읽어? 여기. 6대 그렇지. 11. 이건 너무 쉽지. 그치? 쉬워요. 안 해, 이제. 그 다음에 에 대한 뭐라고? 11에 대한 6의 B. 맞았어요. 에 대한은 뒤에 있는 수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6의 11에 대한 그렇지 6에 11에 대한 B 마지막 6과 6과 11에 11의 B 헷갈려요. 아니야 6대 11로 근데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문제 2번에 보면 그렇지가 않지. 뭐와 뭐의 B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몇 대 몇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거 읽는 거 익혀놔야 해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 수 써넣기 전에 메모부터 할 거야. 알겠지? 네. 자, 이거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뭐 대 뭐 이렇게 쓸 거야. 숫자 아니야? 네. 수 아니야? 뭐 대 뭐야? 주전자 수 대 물병수. 그렇지.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니까 주전자 대 물병 이렇게 써. 메모를 좀 해주면 편해요. 네. 그러면 안 틀려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도 뭐 대 뭐일까요, 이거? 이 주전자 대 네. 물병수. 그렇지. 에 대한이 물병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네. 물병을 뒤로 보내면 돼. 그러면 얘는 주전자 대 물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야? 물병 대 물병. 정말? 에 대한이 어디 붙어 있어? 그렇지. 아 주전. 에 대한이 물병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주전자 대 물병.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채워주면 돼. 주전자 3개, 물병 4개니까 몇 대 몇? 3대 4. 읽는 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많이 익혀둬야 해. 에 대한이 무조건 뒤로 간다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그럼 이거 뭐야? 여기도 3대 4. 3대 4. 3번도 3대 4. 그렇지. 3대 4. 이것만 메모만 잘해주면 뒤에 있는 거 싹싹 풀려요. 그죠? 네. 네. 메모 다 해주세요. 다 적었나요? 네. 나중에 안 적어서 틀리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비율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되게 억울했던 친구 하나 있지, 그치? 50%밖에 로딩이 안 됐는데 엄마가 빨리 이렇게 한 친구 있잖아요. 그쵸? 슬픈데요? 굉장히 슬프고 억울한 친구 있죠. 그때 그 퍼센트 자체가 비율이에요. 내가 숙제를 한 비율 80%. 그거 하나만 거잖아, 그치? 네. 거의 다 한 거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비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몇 퍼센트 세일, 그치? 네. 90%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해봤자 60%. 맞아. 70%. 그것들을 이제 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 계산 잘 해두면 그럼 나중에 뭐 50% 세일인데 반값 안 받고 80% 받았어. 그러면 이제 가서 따져야지, 그치? 네. 50% 세일이라고 해서 샀어. 1,000원짜리를. 그럼 얼마 받아야 돼? 반값이니까. 그러면 500원을 받아요. 500원에 받아야 돼. 근데 그 편의점 점주가 야 얘는 계산을 못하겠지? 어리니까? 이렇게 해서 사기치면 어떡해요? 경찰이지. 그럼 사기치면 어떡해요? 그쵸? 사기죄도 신고해야지. 근데 그 사기죄로 신고할 때 그 증거가 뭐야? 여러분들 증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치? 네. 맞아요? 맞아. 1,000원에 50%면 500원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들 식사리고 정말 많이 근데 여기서 지금 500원 받아야 되는데 저 사장님이 800원 받았어요. 이거는 20% 할인이잖아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런 어린이.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건 진상이 아니라 거기 사장이 잘못한 거니까요.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실수로 보통 그런 일을 실수로 하지는 않죠. 바코드 찍으면 돼요. 맞아.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을 이번 단원에서 같이 보게 되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여기서 이제 비율을 뜻하게 되는데 퍼센트 자체가 비율에 속합니다. 네. 뭐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것도 비율에 속해요. 아빠는- 시간이니까. 맞아. 시간당 속력의 비율을 뜻해. 그래서 그것도 비율. 아빠 운전할 때 이제 옆에 계기판 보면 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뭐 20, 30, 8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속력이에요. 그 속력이 비율입니다. 시간당 속력을 뜻해요. 이거 보면 그냥 숫자 나오는데 옆에 요즘에 맞아. 그 숫자로 나와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네. 이거 비율이에요. 맞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시간. 비율입니다. hour, 맞아. 초속도 있고 분속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도 나오게 되고 인구 밀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인구 밀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진화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맞아. 몇 퍼센트의 뭐 소금물의 양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소금으로 해야 라면 국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비율부터 보면 쉬운 것부터. 우리 아까 비를 봤어요, 그쵸? 네. 그럼 몇 대면? 4대 5. 4대 5. 근데 여기서 이 기호가 나누기. 맞아. 나누기 기호라고 했었지? 네. 맞아. 그러면 이거 4 나누기. 풀어서 쓰면 몇 점? 아니 4 나누기 5를 뜻해, 그치? 네. 아, 5분의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5분의 4. 근데 우리 아까 분수 비교할 때 네. 분모 똑같이 맞춰놓고 한다 했었지? 네. 맞아요? 네. 그 분모가 기준입니다. 기준을 완벽하게 맞춰놓고 나야 이거보다 높은지 낮은지 찾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네. 얘를 이제 기준이라고 잡고 이거 기준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이제 뭐가 되겠어?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 대상도 있겠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4는 비교하는 양을 뜻해. 잠깐 저로 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비율이 됩니다. 뭐라고? 비율. 그러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뭐분의 뭐 생각해주면 돼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뭐라고?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맞아.
기준의 비교 대상이 이거예요. 그죠? 네, 기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대 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기준량이 뭘까요? 기준량은 1 아니에요? 뭘까요? 1. 그렇지, 기준량 1이죠. 이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이놈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누기 앞에 있는 요 3. 좀 뭐예요? 그렇지,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찾아볼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앞에. 찾아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에요. 네. 할 수 있죠? 네. 저는 할 수 있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비율은 5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보자고.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고 하네. 자, 그러면 이거 9대 10이야. 네. 그러면 얘 비율은 몇 분의 몇? 10분의 9. 10분의 9. 그러면 이거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 뭐야? 0.9. 뭐예요? 0.9. 그렇지. 0.9. 지우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대 5. 그럼 얘는 3 나누기 5랑 똑같은 거라 했었지? 네. 뭐야? 5분의 3. 5분의 3. 그러면 이거 분수로 바꿔주, 0.6. 소수로 바꿔주면 0.6. 0.66. 그렇지.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우 다 썼어? 네.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 쓰고 비율을 구해보래.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치? 네. 근데 얘 뭐야? 이 왼수 같은 열받게 해요, 그쵸? 그래서 익혀둬야 되는 게 이런 이유야. 하율아, 저기. 싫어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봐볼까? 이거 11대 5 비교하는 양. 11. 앞에 있는 거 11, 뒤에 있는 거 5. 그러면 얘 비율은 몇 분의 몇? 5분의 11. 이렇게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되고. 뭐야? 소수로 쓰면 소수로 쓰면 2.2,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9와 20의 비. 그래서 이거 몇 대 몇이야? 9대 20. 네, 9대 20. 20. 그렇지. 네.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는 양 뭘까? 9. 기준량 20. 20. 그렇지. 그러면 비율은 20분의 9니까 이거 소수로도 바꿔줄 수 있지? 0.45. 맞았어요. 0.45. 세 번째가 제일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몇 대면? 3대 4. 그렇지. 잘하네. 3대 4. 숙제할 때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대안이 뒤로 가요. 네. 그러면 세연아 이거 비교하는 양 3. 3. 은우야 기준량 4. 4. 그렇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분의 3. 4분의 3. 소수로 바꿔주면 이건 좀 모르고 0.15. 그렇지. 0.75. 이거 비율 맨 마지막에 나타낼 때 둘 다 써야 돼. 둘 다 쓰는 게 연습이 많이 되기는 해요. 잠시만. 꽤 많은데 쓸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넘어가서 비율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는 건데 아까 첫 번째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나눴던 게 속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속력인데 얘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기준이니까 네. 시간은 어디로 보내? 시간. 분모 분점. 걸린 시간에 대한. 분모에 자, 봐봐요. 이거 비 어떻게 읽어? 4대 5.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뭐의 비?
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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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대한 나의 비. 네.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이 네. 어떤 이에 대한이라는 이 말이 기준에 붙게 되네,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걸린 시간에 대한이라고 써 있어. 그럼 걸린 시간에 대한을 밑줄을 쳐보세요. 걸린 시간에 대한 그게 기준이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시간이 기준이야? 아니면 거리가 기준이야? 시간. 시간이 기준이야. 그러면 얘는 시간을 뭐에다 써? 아니면 분자에다 써? 어디? 분모. 분모에다가 써요. 아. 그 다음에 그럼 거리는 비교하는 양이야. 분자. 그렇지, 맞았어.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거 가지고도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 네, 맨날 시간. 외워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알고 싶어, 나 이제. 네. 이거 가지고. 근데 거리에서 시간을 나눴더니 속력이래. 네. 이 시간을 나눠져 있는 시간을 반대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치? 네. 어떻게 보내요? 반대로 보내려면? 역수는 중학교 때 다시 나오고. 요 시간이 지금 나눠져 있지, 엄밀히 말하면. 네.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네. 곱해요. 근데 원래 속력이 살고 있었네, 그치? 네. 아, 그러면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치? 네. 적어주세요. 외워와야 해요. 이것이 들어있어? 아빠는 근데 좋아해. 그냥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시간에 이거 안 적어도 돼. 아빠가 한 시간에 80km를 밟고 가요. 이게 아까 그거지. 80km per hour. 네. hour 이거를 시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시간당 속력이 이만큼이야. 시간당 가는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네. 그러면 한 시간에 80km를 가는 거면 똑같은 속력으로 2시간이면 160km. 근데 그거 어떻게 나와? 80 곱하기 곱하기 2. 그러면 속력이랑 시간이랑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곱해요. 곱해서 거리가 나왔네. 맞지? 네. 그러면 시간.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버리고 거리를 말할까요? 시간만 알고 싶어. 그럼 이 속력을 보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곱하기 관계지. 네. 그럼 반대로 가야 돼. 어떻게 돼? 반대로 나눠요. 그렇죠? 근데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 거리가 먼저 있어.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외워와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무당벌레 그림을 그려. 이 나누기 여기는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이 속력이랑 시간 3개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거리를 알고 싶잖아, 그치? 네. 거리 이렇게 가려. 그럼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내가 시간을 알고 싶어. 그럼 시간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러면 거리는 거리 나누기 속력 또는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가려. 그러면 시간이 밑에 있지, 그치? 네.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해도 돼. 외워오세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귀엽게 그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날개가 눈장 나가지고. 눈 없어요? 얘 눈 없어요? 눈. 아 이거 눈이. 눈이 아니었어. 외워오세요. 아니요. 나도 말래.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얘는 안 적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한 평당 지금 이 교실 하나당 2명이 있는 게 더 밀집해 있냐 아니면 6명이 있는 게 더 밀집해 있냐 이거예요. 네. 그 밀집해 있다는 건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율이 높은 게 2명이 높을까 아니면 6명이 높을까? 6명이 높아요. 그것도 비율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인구 밀도입니다. 줄여서 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정도를 뜻해요. 모여 있는 정도를 뜻해. 그러면 어려운 말로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 사람이 되겠어? 아니면 넓이가 되겠어? 그치, 땅덩어리가 넓이가 그게 기준이 되겠지? 마치 이 교실에 2명이 있는 게 넓은지 6명이 있는지 넓은지 그걸 보려면 교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그 교실은 넓이를 뜻합니다. 그러면 땅의 넓이가 기준이 될 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수 그걸 우리 인구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 구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진화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보면 물감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를 미술 시간 말고 과학 시간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맞아요. 자, 그러면 라면 국물을 생각을 해보자. 맛이 진하다 아니면 뭐 연하다 이런 표현은 라면 국물로 생각을 해보면 짜다, 싱겁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솔직히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면 스프의 양을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라면을 물을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스프를 물에 타지. 그거를 라면 국물. 근데 여기서 이제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보통은 소금물의 양이 있을 거야. 그 얘는 소금과 물을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에다가 소금을 타놓은 거지, 그렇지? 라면 국물에 스프를 타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진하기를 어떤 정도냐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수학이니까 또 퍼센트로 나타내요, 그렇죠? 수치로 나타내, 수량으로.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기준이 되겠다, 그렇지?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비교 대상이 뭘까요? 소금물이 나왔어요. 소금의 양 나와야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게. 소금물이 100g이 있어. 근데 소금의 양이 50g이 있어. 50g을 넣었어. 이거랑 1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20g의 소금의 양이 있어. 어떤 게 더 짜요? 100분의 50이 더 짜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진하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100분율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완벽한 진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하기는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뜻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끝나요. 근데 그 퍼센트는 다음번에 할 거니까 적어두긴 하세요. 여기가 이제 6학년 거여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다들 어디서 봤어? 비율도 몇 대 몇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아마 여러분들 뭐 사고 이런 거 보면은 특강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뭐 컵라면이나 이런 거 사도 퍼센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 퍼센트가 다 비율이니까. 맞아. 그것도 다 비율이야,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이렇게나 많이 쓰이네. 스포츠보다 아무것도 생각 없이 바꾸는 게 수학이었다. 자, 그러면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렇지?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그거 자체를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속력은 몇 분의 뭐? 그렇지, 뭐 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시간이 기준이야. 그럼 시간이 몇 시간이야? 2시간. 근데 거리가 210km야, 그렇지? 와, 그럼 얘 뭐가 뭐가 뭐야?
그러면 1시간 더 얼마 받고 간 거예요? 105km 밟고 가는 거야, 그치? 다행히 기차네요, 그쵸? 네, 차로 밟고 갔으면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기차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기차는 막 300km. 맞아. 자, 그러면 2번 넘어가도 돼요? 네.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약 60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968만 명이래요, 그쵸? 그러면 인구 밀도를 찾고 싶은 거야, 대략적으로, 그치? 네.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넓이가 기준이죠? 네. 에 대한이 넓이에 붙어있어, 기준에 붙어있어. 그럼 얘가 넓이가 605. 그럼 그 위에 인구수 쓰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968만 04개.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 뭐냐면요, 16,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제곱킬로미터당 대략적으로 16,000명이 살고 있다는 그럼 얘기예요. 되게 많이 산다. 엄청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죠? 와. 이걸로 인구 밀도를 구합니다. 됐어요? 이거 안 적었네. 시골은 넓어요. 이 집 여기서 이렇게 살고 윙 자전거 타고 가. 그러고 나서 또 여기 살아, 그렇지? 근데 서울은 옆집이네 이런 정도잖아, 그렇지? 계단 하나 올라가면 윗집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은이는 흰색 물감 300ml와 검은색 물감 9ml를 섞어서 회색을 만들었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의 진하기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이라고 했어. 그럼 흰색이 기준이네? 흰색 몇 미리? 300ml, 그치? 물감, 검은색은? 9ml.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했네? 100분의 3? 맞아요? 이거 스스로? 그렇지. 0.03의 진하기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색은 회색인데 다 같은 회색이 아니라는 뜻이지.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닌 것처럼요. 미술이랑 사회랑 섞어놨습니다. 미술이랑 사회. 수학도 있네요. 사회, 수학, 미술. 미술을 굳이 좋아해요. 따지자면 이거는 물리, 저 근데 여기서 사회 너무 싫어. 이거는 물리고요. 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사회.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아주 학제적인 다 학문이라고 합칠 수 있다. 수학은 모든 과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 섞여 있어요. 맞아. 아까 국어도 봤어,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었잖아.